나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과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 인증기 조항모입니다. 저희 성장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까지 제가 서울백병원을 거쳐서 중앙보건병원을 거쳐가지고 중앙보건병원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 내공도 빠르게 높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시술도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시술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시술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뭐해?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이르렀죠. 그래? 그러면은 나를 대표하는 시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통증의학과니까, 통증의학과는 이제 통증 시술을 하는 과니까 그 중에서 나를 대표로 하는 시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를 대표로 할 수 있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시술은 무엇이냐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세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먼저 의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시술이어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약간 논란이 있거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것을 굳이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의학적인 효과가 검증된 시술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장 중앙보건병원에서 가능한 걸로 골랐어요. 나는 이런 새로운 시술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시술을 다시 병원에 들여오기까지 몇 달, 길게는 또 1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당장 세팅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고르려고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 환자군 중에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으셔야 됐어요. 뭐 환자분들이 없으시면은 제가 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당연히 못하게 되겠고, 또 이 욕심에 너무 앞선 나머지 안 할 사람들에게 제가 또 추천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보고 있던 환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돌리다 보니까 신경성형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신경성형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신경이 눌리면은 신경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부어오르고, 부어오르면은 엉겨붙고, 엉겨붙으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신경이 고장나는 프로세스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 엉겨붙은 거를 좀 청소해준다, 엉겨붙은 것을 뜯어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 주사가 일반적인 청소라고 하면은 신경성형술은 대청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척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꼬리뼈로 들어가거든요. 꼬리뼈로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가가지고, 이 노란 게 신경이에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때문에 눌리고 있는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이 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닐로 된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엉겨붙은 것을 제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카테터의 끝에는 또 풍선이 달려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풍선이 펴졌다가 좁혀졌다가 펴졌다가 좁혀졌다 하면서 엉겨붙은 것을 제거해드리고, 그리고 약도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풍선 확장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풍선을 한다고 해서 뭐 뼈가 넓어지거나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풍선 확장술이라는 단어는 좀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대한통증학회에서도 좀 인정을 해가지고 이게 유착 박리술,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바꾸려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신경성형술은 유착 박리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신경성형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신경성형술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들께서도 신경성형술을 제 눈앞에서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성형술을 단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신경성형술을 하겠다는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서울백병원에 있을 때는 당장은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준비는 했어요.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회 VOD를 계속 보면서 내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비록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영상으로나마 교수님들께서 다른 병원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시니까 영상으로나마 보자, 이래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보건병원에 딱 갔는데, 아니 입사 2주 후에 벌써 예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들어왔는데 내 환자분 신경성형술이 이미 잡혀 있어, 2주 후야. 그래가지고 그게 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려운 거지만,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또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업체 사람도 불러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당신네 장비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이래가 계속 묻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2주 후에
안전하게 이제 첫 신경성형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새 시술에 도전을 할 때는 항상 6개월의 시간을 둬요. 6개월 동안 이제 공부하고 또 동영상을 또 보고 그 다음에 그 시술의 대가분께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대가분께서 하시는 것을 한번 직접 참관을 가가지고 직접 제 눈으로 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또 업체하고 다시 만나고 미팅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술을 할 때는 한 6개월 정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새 시술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페이스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새로운 시술이고 또 제가 모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욕심을 부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들 다 하는 만큼 굳이 빠르지 않게 딱 그 평균 페이스대로 한 1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정도를 보내면서 나한테는 어떤 장비가 제일 맞는지,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제일 맞는지,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갔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 그럼 나는 이 장비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세팅 하에서 하면은 개수를 눌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이루었죠. 그래가지고 그래 이 보온병원 2년차 때 신경성형술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한번 페이스를 높여보자 해가지고 혼자서 다짐을 해가지고 좀 누가 들어도 좀 이 사람은 좀 신경성형술을 많이 했구나 하는 정도로까지 이제 목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도의 목표였는데 목표치의 2배 반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성장기에 대해서 매주 일요일 중앙부 N통증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정통통증 컨텐츠를 말씀드리고 있고 금요일에는 통증 꿀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토요일에는 좀 더 재밌게 흥미 위주로 해가지고 통증 썰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앙부 N통증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이제 좋아요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댓글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느끼셨던 느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